안녕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도로교통공단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저희 공단의 이름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명칭이 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인사를 드리는 거고요.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이거는 이 방송은 찐 맞냐? 요즘에 하도 가짜 방송이 많아서 라고 질문을 남기셨는데 네. 진짜 맞습니다. 찐 맞습니다. 저희 한국도로교통공단, 즉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 전문 채널입니다. 저희 도로교통법은. 따라서 저를 믿고 따라오셔도 되고요. 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됐죠. 많은 분들이 휴가로 이미 떠나신 분도 계시고 떠날 계획이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그런데 휴가지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음주죠. 뭐 음주야, 술 마시는 거야, 개인적인 자유고 즐거움이겠지만, 하지만 때로는 이 음주가 운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적게 먹었으니까. 살살 가자. 가까우니까.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서 경각심을 잃기 쉽거든요. 선생님들 한두 잔은 괜찮아 마셔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본인들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자, 보통 음주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의 심리는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안 걸리면 된다. 사고 안 나면 된다. 이번 한 번만 하자. 숙면을 취했다고 생각해서 나는 항상 괜찮았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 하셨던 분들이죠. 운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5분이면 가는 거리기에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 바로 앞이니까 설마 괜찮겠지. 그리고 좀 자고 일어났으니까. 많이는 안 먹었고 해서 끌고 갔는데 다들 비슷비슷한 마음으로 음주운전대를 잡으세요.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게 그냥 술 마시면 본능적으로 운전대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 저희 교육생 중에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운전을 하고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블랙아웃 시대에 정신 차리고 보니 운전대를 잡아 가드레일 전복사고가 일어난 상태였다. 그러니까 술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충동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대를 찾아가고 만취 상태에서도 결국 그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결국 적발이 되고 나서야, 사고가 나고 나서야 그제야 후회하고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게 되고 그제야 자책하는 분들 사실 많으세요. 자,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창호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윤창호법이 2018년에 한 번, 그리고 2019년에 한 번, 이렇게 1안과 2안으로 나뉘어서 법이 개정됐는데요. 1안은 음주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법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법은 이제 2안, 윤창호법 2안인데, 2안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강화된 그런 개정안입니다. 일단 윤창호법의 2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기준치 자체가 강화됐어요. 원래 정지 수치는 0.05가 기준치였는데 이제는 0.03으로 강화됐고요. 취소 수치는 0.1%였는데 이제는 0.08%로. 자, 그리고 이진아웃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진아웃제가 기존에는 원래 삼진아웃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적발됐을 때부터 면허가 취소되는 구조였는데 이제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이진아웃 두 번째 적발됐을 때부터는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형사처벌까지도 강화됐습니다. 자, 구간별로 좀 살펴볼게요. 0.03% 이상 0.08% 미만 사이에서 적발됐을 때는 첫 번째 적발됐을 때만 벌점 100점 받고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100일 받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진아웃제이기 때문에 그냥 면허 취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형사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교육생들 사례 보면 0.03% 기준치 언저리에서 적발되신 분들은 100만 원 내외 받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고액 벌금으로 간다, 최고 벌금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허 취소 수치도 기존 0.1%에서 0.08%로 강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서 적발되셨을 때는 벌금이 500부터 시작합니다. 단순 음주운전도 500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요. 자, 그리고 0.2% 이상의 초만취 상태에서 적발됐을 때는 벌금이 1000만 원부터 시작해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냥 단순 적발도. 그리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측정불응 굉장히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사처벌로는 500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저는 최저 벌금 받고 오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교육생들 사례 들어보면 최소 7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내외까지도 받고 오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자, 그리고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라면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2회부터는 무조건 면허 취소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0.03% 이상이면서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지 수치긴 한데 인적 사고가 껴있다면 그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윤창호법 이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의 수순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첫 번째 적발됐을 때는 보통 이제 서면 재판으로 해가지고 벌금 나온 거 내면 끝인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부터는 고액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적발부터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의 수순은 적발될 때마다 점점 세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도 그냥 경찰관이 단속하는 경찰관 만나서 불었을 때 나오는 단순 음주운전도 다 모든 음주운전은 전과 기록으로 평생 기록에 남습니다. 자,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결격기간이 있어요.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강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음주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신설됐습니다. 음주 사망사고 유발하면은 5년 동안 면허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주 뺑소니도 마찬가지고요.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유발했다면 3년 동안의 결격기간이 있고 음주 교통사고는 한 번만 내도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2회 이상 했을 때도 두 번째부터는 면허 취소되는데 그것도 2년부터고요. 자, 그리고 음주운전 0.08% 이상 기준치가 취소 수치에서 적발됐을 때는 한 번만 해도 그냥 면허 취소되면서 1년 동안 결격기간이 있고 측정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주 한두 잔 마셨을 때 0.02에서 평균적으로 0.05% 정도 나와요. 우리나라의 혈중 알코올 농도 적발 수치 자체가 기준치가 0.03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다. 한두 잔만으로도. 자, 그리고 석 잔에서 다섯 잔 정도 마시면 0.06에서 0.1%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인데 누구는 정지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취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제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기준치가 기존 0.05에서 0.03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한두 잔은 괜찮은 시절이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0.05던 시절에는 한두 잔은 괜찮은 시절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한 잔도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음주운전 아까 제가 처벌 규정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어느 정도 처벌 수준인지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제일 세게 처벌하는 거 3순위 안에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제일 세게 처벌하는 게 뺑소니 그리고 음주운전, 보복운전 요거가 제일 세게 처벌하는 거 3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안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 적발만 돼도 평생 전과 기록을 갖고 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음주운전은 진짜 시한폭탄을 안고 운전하는 것과 동일해요. 선생님들 술 마시고 나면은 몸에 반응들이 막 느려지시죠. 말도 느려지시고 행동도 굼떠주시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생각하는 것도 한 박자 두세 박자 늦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술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몸의 모든 반응을 조금씩 마비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고 운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과정은 모든 반응의 총집합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는 것도 느려지고요, 술 마시면. 그리고 판단하는 것도 느려지고 조작하는 것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충동성은 높아져요.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막 실행에 옮기거든요. 갑자기 막 자신감이 생겨나면서 과신이 생겨나면서 그런데 반응 속도는 느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동성은 높아져서
운전대를 잡고 거기에 충동성 때문에 음주운전이 약간 과속이나 난폭운전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술에 가진 충동성 때문에. 반응속도는 느린데 과속 같은 난폭운전을 한다? 당연히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말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서 절대로 한 잔은 괜찮아 시절 지나갔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잔만 마셔도 절대 음주운전, 운전대 잡는 일 없도록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로노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